자, 안녕하셨죠? 벽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역학방송 육친론 기초 강의,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편인까지 해서 모든 육친에 대해서 한번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 전달해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각자 다자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어떤 영향력을 서로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쭉 설명해 보는 과정이 쭉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안에 나왔던 그 용어들을 총 정리해서 한번 육친별로 이 상황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그 육친론 기초 강의를 1강서부터 비견부터 시작해서 편인까지 들어보시면 일단 그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자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떤 영향력을 서로 미치는가에 대한 상황별 인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해 놓으시고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도 잘 해 놓으시면서 이 용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상황이 최소한 어떤 상황이겠구나라고 하는 인식 정도는 갖고 계셔야 이제 앞으로 사주를 더 확대해서 해석할 때 기초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육친 활용을 좀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죠.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사주의 해석을 다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초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먼저 해야 돼. 알고 있어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먼저 한번 이해해 주시는 것이 이제 육신론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를 총 정리하면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이제 보시면서 그간의 내용을 총 정리하는 개념으로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군비쟁제가 나왔습니다. 자, 군비쟁제는 말씀드린 대로 사주에서 뭐가요? 비견이죠? 비견이 많아서 이 비견이라고 하는 육친이 많아서 이제 재를 보게 되면 이게 숫자가 많다는 거죠. 비견이 많다. 많을 다자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재를 보게 되면은 재를 심하게 극한다. 자, 그래서 이제 때로 몰린 비견이 숫자가 많은 비견이 재성을 극하게 되게 되면 이제 군비쟁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겁쟁제는 이제 겁재가 이제 때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을 경우, 겁재가 많을 경우에 또 역시 재를 극하게 되는, 자, 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재성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난의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자한테는 처가 극처, 그래서 이제 처를 잃는다거나 처를 이혼하거나 헤어지거나 또는 처가 사망하거나 또 아버지 부친이 편지를 심하게 극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견과 겁재에서 우리가 용어로서 정립해서 기억했던 그런 용어죠. 자, 양인합살 나왔습니다. 양인, 이건 겁재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겁재 중에서 양간일 경우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가장 왕한 기운을 가진 글자. 그래서 간목이면 묘, 그 다음에 병이면 오, 무면 오, 그 다음에 경이면 유, 임이면 자, 이렇게 이것이 양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음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모르시면은 한번 앞에 비견겁재 타이틀 나와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양간들을 이제 이 편관이 가서 합해가지고 합을 해서 양인이 이제 이 겁재를 편관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겁재와 편관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중을 상대하는 어떤 리더격의 사람, 이런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인 합살의 의미였죠. 자, 식신제살 나왔습니다. 식신, 이건 이제 식신 편에서 알 수 있던 거죠.
식신은 우리가 설명했던 것이 이제 밥신, 밥그릇, 뭐, 그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명, 건강, 활동성, 이런 거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편관을 보게 되면, 7살이죠? 편관을 보게 되면 식신이 곧 편관 7살을 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식신이 살을, 일간을 함부로 편관에 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좋게 작용하는 것을 식신제살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게 7살, 이게 이제 죽는 자리, 위험한 자리에서 밥그릇을 구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뭐 군경, 뭐 그다음에 뭐 검 또는 모든 소방직 뭐 등 이런 좀 센 직업들, 특수 행정 분야, 그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활인업, 그래서 활인, 그래서 무슨 종교라든지 무슨 뭐 NGO 같이 사회봉사 활동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고, 뭐 의료, 그래서 의사, 뭐 그다음에 약학 이런 쪽에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활인업 쪽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상관생제입니다. 상관생제는 당연히 이것은 상관 입장에서 뭐를 본 거죠? 재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의 우수한 기능, 어떠한 육친적 기능을 재성과 연결시켜서 자기 재주를 잘 활용해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 결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상관폐인입니다. 자, 상관폐인은 이제 상관이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언제예요? 정관을 봐서 상관이 정관을 깰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성이 나타나니까 이럴 때 바로 정인이 나타나서 이 상관을 잘 자해화, 극해주겠죠? 극해주게 되면 정관을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잘 폐인시킨다. 그래서 찰패자예요, 이게. 찰 허리에다 뭐 찬다 그럴 때 찰패자. 폐인, 도장을 찼다, 인성의 도장을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연관해서 요 파묘상관과 상관상진이 나왔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상관은 결과적으로 그 재를 보면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상관생재를 하면은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기도 하는데, 또 정관을 보면 깨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약간 파묘상관과 상관상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묘상관이라는 것은 일단 이게 튼튼하고 약하고의 차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관 자체가 굉장히 상관이 왕하다. 상관 자체가 왕이에요. 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상관운으로 계속 진행을 해 가면 굉장히 좋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계속 재로 연결이 돼 있는 구조에서 상관 대운으로 가면서 좋은데, 만약에 이럴 때 쓸데없이 인수인 정인이 등장해서 갑자기 잘 쓰고 있는 상관을 파괴시키는 역할이 되면은 이게 파묘상관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기도, 요 위에 거죠, 위에 거. 파묘상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관을 생재를 할 때 갑자기 등장한 인수로 인해서 상관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상관 생재가 잘 안 돼서 잘 되던 돈벌이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죠. 이게 파묘상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간이 요번엔 신약해요. 일간이 좀 신약해. 그런데 상관이 아주 왕합니다. 상관이 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상관을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관이 너무 세니까 일간의 설기력이 너무 지나쳐 약간 이 상관의 이런 여러 가지 육친적인 형태가 신약한 일간으로 나오는 상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일간이 휘둘리는 그런 현상.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바로 인수, 즉 정인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 상관을 제압을 해주면, 극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인성이 일간을 생해주고 이 정인은 일간에 생을 해주면 일간이 다시 상관을 생해주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 그동안 일간이 상관으로부터
신약해서 상관의 설기력에 힘들어 하다가 인수가 적절히 상관도 제하면서 일간을 또 생조해주는 삼자가 균형을 맞게 되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유지가 되면 굉장히 좋은 상태, 괜찮은 상태로 돼서 상관 상진을 꼭 시켜야 되는 그런 상관의 상태를 아주 좀 탈진시켜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파묘상관은 상관이 파괴돼서 좋은 걸 못 쓰게 되는 것이고, 상관 상진도 파괴되는 개념은 비슷한데 상태를 좀 상진을 시킨다. 그래서 삼자가 균형이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냥 뭐 쉽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복잡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자, 어쨌든 지금 쓰다 보니까 요것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요 아래 것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상관 상지가 파료 상관이 서로 이제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요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다 신약입니다. 제다 신약은 뭐예요? 일간이 신약한데 반대로 재성은 많은 거죠. 재성이 많아. 그래서 일간이 이 많은 재성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거죠. 일간이 이 재를 내가 통제해야 해서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간이 힘이 없어서 재들에게 휘둘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재들을 내 것으로 하기에 힘들어하고 약하고 재에 휘둘리고, 그래서 뭐 남자 사주는 뭐 이렇게 되면 처가 각본을 잡고 이제 신약한 사주의 남자가 처의 일을 돕는다거나, 그래서 일명 셔터맨이 된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부자 빈인, 그죠? 부잣집에 사는 빈인, 가난한 사람. 그래서 뭐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아들은 돈이 적다거나,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제다 신약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그래서 이제 일간의 뿌리가 되는 비견이나 겁재가 와서 일간이 튼튼해지면 그때는 자기 돈을 이제 자기가 벌겠죠. 재를 극하려 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처에게 의지했던 남자가 갑자기 부부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 자, 신왕제왕입니다. 신왕제왕은 뭐예요?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재도 왕한 그런 것을 상정하는 것이죠. 이거 일간 튼튼, 재 튼튼. 자, 이런 것이 이제 부자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게 부자사주다. 자, 만약에 왕과 신강과 신왕 이 차이를 모르시면 저희 우리 사이트에 보시면은 유튜브 방송 영상에 보시면은 왕상휘수사법이라고 있어요. 그 테마 강의에. 거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개념과 강의 개념의 차이를 잘 모르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자약살이다. 제자약살이라는 것은 재가 자비를 베푸는데 약한 사례. 그러니까 사주내에서 살이 약하다는 것은 즉 뭐예요? 관이 약하다는 얘기죠. 관이 약하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편관도 약하면 정관처럼 쓰이겠는데 이것도 약하면 살이라 하긴 어렵죠. 편관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일간이 튼튼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가 이럴 때 관을 이렇게 생해주면은 이 관이 재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제 관성의 역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관이 너무 세면요 살이 된다 그랬죠. 그거 반대로 너무 약해서 제가 이를 잘 보살펴 주듯이 생활을 해주면은 제자 약살이 된다. 그 다음 재생험살이라는 건 제가 이번에는 잘 보필하듯이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생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미 살이 세서 충분히 강력한데 또다시 생이 이루어지면 이럴 땐 정말 살이 되겠죠. 그럼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재생험살, 그래서 재생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재생험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재인불에요 탐재개인이 나왔죠. 이건 이제 재성에 관한 것들에서 이제 계속 연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재인불에는 뭐예요? 재와 인이 서로 어울리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재가 인성과 잘 합의돼서 좋은
협력 관계가 되는 경우도 양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가 정인과 합하게 돼 있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이 재인불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결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아이디어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구상하는데 또는 지식 사업권, 사업 권리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탐정계인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재와 인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죠. 재인이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재를 탐하다가 인성을 붕괴시키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재는 좀 센데 인성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 인성이 극이다 해서 잘 활용이 인성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자 재가 써지면서 인성이 약해지면 자칫 일간을 너무 약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인성이 일간을 생주해주는 육신이니까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이것이 재다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 돈벌이를 하면 할수록 체면 꾸겨지고 인성 망가지고 일간은 신약해져서 다시 재에 휘둘리니까 돈에 대한 괴로움에 놓이는 상태. 이런 것이 이제 탐재괴인이죠. 그래서 뭐 옛날 말로는 뭐 어울리지 않는 직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뭐 갓 쓰고 시장 가서 생선 잘라서 팔고 있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관인상생. 관인상생은 뭐예요? 정관과 정인이 만나 서로 상생을 이루니까요. 이것이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의 혜택에 따라서 조직체 근무자나 조직체 인연자가 많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살인상생은 뭔가요? 살인상생은 편관이 편인을 만나 잘 또 일간을 생조해주는 역할로서 잘 어우러지는 모양. 그래서 이 정관과 정인이 만나거나 편관과 편인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중간에 이제 정관이 편인을 만나거나 편관이 정인을 만나는 이제 요런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편관이나 편인이나 편관 시간에 제가 정관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정관 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추가적인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관살혼잡은 뭔가요? 정관이든 편관이든 이런 관들이 너무 지나치게 혼잡, 섞여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 좀 편관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칠살화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병약해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직업의 형태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직종에서 직장운이 없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자복을 좀 많이 볼 수가 없고 남편복이 없고 이 남자 저 남자. 그 다음에 남자는 지나친 자식들 문제로 인해서 고생한다.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거류섭에는 뭐예요? 갈 것자에다가 나물 유자죠. 그러니까 가고 남음이 잘 순서적으로 배합돼 있다 이런 뜻이죠. 가고 남음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위에 있는 관살혼잡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정관이든 어떨 때는 편관이든 이런 것들이 혼잡될 때 한번 어느 시기에는 무슨 글자가 와서 정관을 잡아주고 어떨 때는 편관을 잡아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잘 순서적으로 정편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순서적으로 정리시켜준다. 이런 것을 거류섭외라고 하는 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은 관살 혼잡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거류섭외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귀한 사주, 관의 혜택을 잘 볼 수 있는 귀한 사주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20번째 상관경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그 상관이 이제 그 정관을 가서 깨는 상태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 그 동영상 강의에 이제 상관경관 위화백단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100가지 일의 시초가 된다. 자, 이럴 때 이제 정인이 등장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를 상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상관 페인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나왔고, 상관 상진이냐 파료 상관이냐 이런 관계들도 여기서 다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요 22번째 상관 가사라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신살양정이라는 것은 일간도 튼튼, 그 다음에 편관도 튼튼, 둘 다 튼튼한데 일간이 충분히 편관을 과 세력적으로 대등한 관계,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충분히 살을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일간과 편관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관을 잘 써먹는 그런 형태가 신살양정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그 뭐 우리가 군인이라든지 무인 계통 직업들 뭐 이런 것들에서 활약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관가살은 이제 오히려 상관이 견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관 견관은 이제 주로 정관을 깨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살은 상관이 편관을 만나서 가서 오히려 합의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합의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편관과 상관을 둘 다 흉성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면이죠. 일종의 식신제살과도 비슷한데, 식신제살은 완벽하게 제살이 되면은 이제 편관을 잘 순화시켜서 식신이 제압하는 것이고, 이제 상관은 가서 제압을 한다기보다는 편관의 편을 들어주면서 활용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러면 아무래도 식신제살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상관가살은 좀 살을 많이 제압한다기보다는 상관으로서 많이 연합시켜서 살을 순화시키는 정도, 그래서 활용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편인도식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이제 편인도식은 편인이 식신을 보아서 식신을 극함으로 인해서 자기 밥그릇 이런 걸 깨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사업이라든지 직장 문제, 그리고 여자애는 자식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빈곤해지는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각 육친이 갖고 있는 그 육친별 상황이 이런 여러 가지 다자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어울리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자의 글자로 이렇게 잘 어떤 상황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유려하게 표현한 것을 변녀문이라고 합니다. 예, 변녀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상황별로 인식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격국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격국과 격국용신의 관계로 정립이 돼가는 기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 직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 단계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어 정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다 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35강 육친론 기초 강의의 전반적인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육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강의를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머릿속에서 자꾸 구현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벽강이었습니다.